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낮 경기는 조금 시간이 늦긴 했죠. 늦긴 했는데 일단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축은 제가 헤이렌베인 2대 0까지 보고 이제 잠들었는데 스코어 헤이렌베인 빼고는 다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뭐 니스나 이제 라이오도 홈에서 다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오늘은 좀 잘 골라가서 분위기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봐야죠. 자, 그 낮 경기 20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한 오후 4시쯤에 해축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크레프시하고 그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경기들 대부분이 언오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언오버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는 경기들이 있긴 해요. 국내 경기에 한해서. 근데 웬만하면 없습니다. 해축도 웬만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크레프시하고 웨스턴 시드니는 둘 다 홈 원정에서 1패밖에 없고, 오크레 FC가 이제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1위고. 근데 득점은 그 웨스턴 시드니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점이 훨씬 더 많아서 득실은 이제 오크레 FC가 이제 당연히 좋고. 근데 이제 둘 다 홈에서 원정에서 다 한 번씩밖에 안 졌고 최근에 둘 다 무패 흐름이거든요. 오클레프시는 이제 10경기 연속, 홈에서는 6경기, 웨스턴 시드니는 지금 홈 원정 포함해서 7경기죠. 7경기. 그리고 원정만 보면 8경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 찍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센다이 아키타 같은 경우는 아키타가 지난번 연패를 끊긴 했죠. 뭐 컵대회 포함하면 연승 중이긴 한데 이 아키타의 그 원정 A매전 컵대회를 빼면 사실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두 경기 연속 실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센다이 홈이라서 센다이 승무로 봅니다. 근데 상성은 반반이에요. 상성은 반반이고. 자, 고우하고 이와키. 반포레 고우가 이제 이와키 상대로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컵대회마저 이제 오미야한테 물론 오미야 퇴장이 있어서 이길 뻔했지만 승부차의 끝에 졌고 미토한테 1대 4로 져서 이거는 뭐 고우승 봐야죠. 요렇게 요게 이제 1시 마감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2시 마감되는 게 아마 여기까지일 거고 나머지가 이제 3시 이후 경기들. 그래서 요 좀 파트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코마리하고 도쿄 베르디. 아마 시간대별로 나눠 갈 수도 있고 굳이 막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크레퍼시 무승부가 좀 괜찮아 보이고 뭐 고우승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요코하마 마리노스 도쿄 베르디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코하마가 홈에서 도쿄 베르디 상대로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최근 전적들이 많이 없어요. 반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홈 원정 1대1. 그리고 요코하마가 최근에 이제 연패 중이죠. 근데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 그래서 도쿄 베레드랑 이제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고 뭐 득실도 얼추 뭐 큰 차이가 없긴 해요. 다만 이제 홈에서 1승 3무로 무패라는 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연패 중이라 사실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그동안 홈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성적들을 보면은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못하는 게 아니긴 한데 최근 5경기 무패긴 해요. 근데 1승 4무입니다. 다만 원정에서 4경기 연속 무패 중 마치다도 잡고 뭐 니가타, 컵대회, 가시화까지. 그래서 요코마리 쪽으로 보긴 하는데 쉽게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코마리 승보기에는 도쿄베르디가 이제 너무 이제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요코마리 승무로 봐야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언오버가 있습니다. 그 아마 J리그에서 오늘 유일하게 언오버가 있는 경기인데 그래도 요코마리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언오버가 있으니까 언오버를 생각하면은 요코마리가 다 언더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이기거나 도쿄베레드가 또 이제 원정에서 비길 경우, 근데 2대2 무승부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언오버로 해서 언더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요코마리가 홈에서 실점이 많은 게 아니라서 만에 하나 못 이기고 비긴다면 뭐 1대1 무승부도 가능해서 그냥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 게 가장 맞다. 저는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자, 그 다음에 삿포로하고 도쿠시마 가도록 할게요. 일단 순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여기는 뭐 지금 삿포로 같은 경우 뭐 강등권하고 근접해 있는데 도쿠시마는 상위권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득점은 오히려 삿포로가 한 골 앞서지만 도쿠시마가 실점이 2실점으로 아직까지는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삿포로보다 11골이 적습니다. 그래서 득실 부분에서 삿포로가 그 도쿠시마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삿포로가 하필 또 도쿠시마 상대로 홈에서 9승 3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패입니다. 무패 홈에선. 그리고 최근에 홈 원정 다 이겼고 일부에서. 그래서 상성은 삿포로다. 지금 현재 순위는 도쿠시마긴 한데, 그리고 도쿠시마가 지금 성적을 보면 일단 홈에서 무패거든요. 삿포로는 홈에서 이제 2패고, 근데 원정으로 가면은 도쿠시마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지긴 했지만 홈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삿포로가 지난번 반포레 고우까지 졌기 때문에 제프 경기 이후에 지금 연패 중이죠. 근데 최근 원정에서는 3경기 무패 중이고, 그래서 원정에서 경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득점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 같은 경우도 오미야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얘는 모든 경기 다 언더거든요.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정에서 후지에다 2골, 이와키 1골 넣었지만 최근 4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원정 2경기 연속 무득점. 그래서 이게 언오버가 있으면 언더를 갈만한데 삿포로가 또 상성에서 워낙 강하고 도쿠시마도 뭐 실점이 좀 적다는 점 생각하면 삿포로의 승까지는 못 보더라도 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무 봅니다. 상성이 이제 삿포로 쪽이긴 한데 글쎄요, 삿포로가 홈에서 1득에 4실점이라 반포레 고우한테도 이제 질 정도면 무승부 봐야 된다 봅니다.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마가타하고 이와타. 자, 이와타도 2부에서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지금 3인데 5승 2패. 야마가타가 득점은 많긴 한데 실점이 조금 더 야마가타가 많아서 득실이 뭐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야마가타는 홈에서 무패입니다. 근데 이와타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4승 무패로 이제 성적이 워낙 좋은데 원정은 1승 2패입니다. 그리고 상성도 보면은 뭐 아주 야구세 야마가타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홈에서 근데 최근 3승 2무 5경기 무패를 하고 있고, 얘네가 초반 리그 그 3연패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 이마바리도 아쉽게 2대2로 비겼는데
최근에 다득점도 많아요. 한 경기 빼고는.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도 최근 4연승. 4경기 중에 3경기가 멀티골 이상 넣었고. 물론 이제 원정에서 최근 컵대회 포함 연승 중이긴 한데 리그만 보면은 1승 2패로 그렇게 좋진 않죠. 도야마한테 3실점도 했고. 근데 최근에 제프까지 이기면서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저는 무 봅니다, 요거. 무승부 봐야 된다. 그다음 오미야하고 오이타. 자, 오미야도 지금까지 나왔던 성적 중에 가장 좋은 팀이죠. 2위입니다. 2위. 5승 2패. 아까 같지만 득실보다 이와타를 앞서고 있고 오이타도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어요. 근데 오미야가 4승 무패 얘네도 홈에서. 오이타도 홈에선 무패인데 원정은 그렇지 못하다. 1승 3무거든요. 홈에서. 자, 4승 무패 오미야입니다.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상성도 오이타 상대로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쿠시마 원정에서 지면서 원정에 대한 좀 그 불안감이 좀 있어요. 사간도수전도 졌기 때문에 원정 연패 중이고. 근데 원정보다 홈에서 경기를 훨씬 많이 했고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성적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컵대회 2학기전 사실 그 우리가 오미야 승을 갔는데 그때 전반에 퇴장 때문에 겨우 이제 비긴 거죠. 사실은 졌어야 될 경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4연승을 하고 있다가 컵대회 비기면서 어쨌든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리그만 보면은 4연승 중이다. 그리고 오이타는 첫 경기 이기고 승리가 없다가 이제 A매전 이기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했거든요. 7경기 만에. 근데 여전히 그 원정에서의 득점력도 저조하고 뭐 원정 경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오미야 봐야죠 요거. 제가 볼 땐 오미야 승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잘해야 무 정도? 근데 오미야가 최근에 2경기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이타가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중이니까 무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프 미토. 제프 1위 팀이죠. 지난번에 일단은 상성은 미토 상대로 최근 4경기 홈에서 무패 중이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패 중이에요. 컵대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와타한테 지면서 얘네가 이제 그 전에 6연승이었거든요. 졌습니다. 처음으로 리그. 그리고 연패 중이라는 점. 근데도 6승 1패 1위입니다. 17득에 6실점. 미토보다 득실도 다 좋고 홈에서는 이제 3승 무패 여전히 리그로 치면은 미토도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아직 1승이 없어요. 그래서 제프가 연패 중이긴 한데 다 원정 경기였고 그동안 6연승 할 때 다 이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미토가 아무리 최근에 뭐 홈에서 연승 중이고 전체적으로 패배가 많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원정만 보면은 최근 2경기 무득점. 그리고 아직 홈보다는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제프 승 봐야죠. 이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하고 에이메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야마구치하고 에이메는 뭐 둘 다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강등권에 있고 뭐 그나마 야마구치가 이제 1승을 했고 실점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에이메가 홈에서 전패를 한 거지 원정은 1무 1패로 홈보다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마구치가 에이메 상대로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둘이 무승부가 좀 많아요, 만나면. 그리고 최근에 컵 대회를 잡긴 했지만 리그로만 보면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다 한 골 차요, 한 골 차. 그리고 에이미 같은 경우는 홈에서 전패죠. 근데 원정도 1무 1패긴 한데 최근에 흐름이 5연패 중이라 사실 야마구치는 뭐 중간에 컵 대회 이긴 적도 있고 지더라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저는 야마구치 쪽을 좀 더 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무승부를 끼는 이유는 에이미가 워낙 연패 중이고 야마구치도 최근에 연패 중이라 그런 건데 오늘 승무 보는 게 너무 많아서 야마구치는 물을 좀 빼죠. 이것까지 승무를 봤다가는 결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승무 보는 것 중에 물을 보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센다이도 센다이, 요코마리, 오미야도 다 홈팀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간도스하고 후지에다. 자, 사간도스 뭐 5점 차입니다. 후지에다랑. 근데 확실히 패가 많고 후지에다는 딱 한 번 졌는데 일단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사간도스는 2승 2패. 그래서 원정 무패긴 하지만 후지에다도 아직 승리에 대한 승점이 없고 다 무승부로 점수를 낸 겁니다. 그리고 둘이 전적이 없죠. 사간도스가 이제 1부에서 떨어졌는데 리그 초반에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이마바리한테도 1대4로 치고 최근에 그나마 흐름을 좀 가져왔긴 했는데 이 컵대회 연장 가서 지고 구마모토전 3실점에서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홈의 기준으로만 보면 도야마, 오미야 다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다. 그리고 후제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바렌나도 잡고 해서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지금 6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제 반포레고한테 이제 컵 대회 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봤을 때는 6경기 무패지만 3승 3무. 홈에서 3연승,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 그래서 이것도 사간도스가 뭐 최근 흐름도 있고 뭐 아무리 연승을 하고 있지만 후지에다도 원정에서 쉽지 않고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아서 무 봅니다. 무. 그래서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멘트로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하고 서울입니다. 자, 2시 경기가 가장 많죠. 10경기입니다. 앞전에 오크를 센다이 고우는 1시 경기고 나머지는 3시 이후 경기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울산이 연패 중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지난번 대전전도 2골 넣었지만 3실점에서 졌고 그래서 울산이 최근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첫 경기 제주한테 졌는데 지금 5경기 무패 중이고 3승 2무. 대구전에 실점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울산보다는 서울이 좋다. 물론 이제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FC 서울이 원정 성적이 좋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흐름이 어쨌든 무패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아무리 울산 홈이라도 저는 서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성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이 서울 상대로 2승 3무긴 하네요. 10경기로 늘려도 6승 3무. 뭐 홈에서도 FC 서울 상대로 최근 진 적이 없네. 한 9년 전에 졌네. 9년 전. 그래서 울산 승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서울 프레임 봅니다. 그래도 상성은 언제나 깨지게 되어 있고 뭐 요새는 상성이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이게 왜냐면 상성과는 다르게 뭐 해축도 보면은 뭐 몇십 년 만에 지고 막 이제까지 무패했는데 막 홈에서 지고 그러잖아요. 최근 흐름이 전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서울 프레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랜드 대 천안시티 가도록 할게요.
자, 이랜드가 2위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안시티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승점이 7점 차입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랜드가 홈에서 3승 1무. 뭐 천안이 원정에서 한 경기밖에 없고 대부분 그 홈 경기를 하긴 했지만 지난번 김포전에서도 퇴장도 있고 그 공격의 퇴장 그리고 그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이랜드의 최근 기세 뭐 2실점 했지만 부천, 수원 삼성 3득, 4득 그리고 그 전에 뭐 충남 아산도 2득점 득점력도 괜찮고 그래서 홈에서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랜드 승을 보긴 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랜드가 천안한테 연패 중이다 홈에서. 그리고 배당이 좀 더 높았으면 좋을 텐데 배당이 좀 낮아요. 1.54. 그래서 요거 1.54 갈 바에는 뭐 제프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서 낮 경기들은 일단 이랜드 승 봅니다. 이게 언오버가 있으면 오버 가면 되는데 오늘 언오버는 그 한 경기밖에 없죠. 6구말이 그 낮 경기는.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있는 이제 그 국내 경기들 뭐 서울도 있긴 했지만 자 그러면은 승 보고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그리고 아까 이제 울산 서울도 그냥 서울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뭐 언오버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성 FC하고 인천. 자 인천이 2부에서 1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이라이트 봤을 때 극장골이었나? 뭔가 극장골로 비긴 것 같던데. 일단 무패는 아니거든요. PK였구나. PK 이거 후반 막판에. 자 일단 인천도 대부분 홈 경기였어요. 그 모든 경기들이. 그래서 원정에서 딱 한 경기 했는데 성남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1패 중이에요. 홈에서 3승 1무지. 화성도 홈에서 1승 2무. 원정 1무 1패. 근데 오늘 화성이 홈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이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 5경기 무패. 뭐 사무가 이제 1승 3무긴 해요. 뭐 컵대회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인천도 데이터들이 다 홈이었고 지난 부산전도 극적으로 비겼기 때문에 원정은 아직 불안합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화성이 3부에서 올라온 팀이기도 하고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성 FC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건너뛰는 게 좋다. 왜냐면 그렇다고 화성 프렌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인천의 흐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건너뛰시고 자 그 다음에 멜버른 시티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가도록 할게요. 자 호축입니다. 호축. 자 멜버른 시티는 3위입니다. 득실도 센트럴보다 훨씬 좋아요. 실점이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득점이 센트럴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믿을 거는 이제 원정 성적인데 멜버른 시티가 홈 성적이 좋은데 센트럴이 유일하게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건 원정 패배거든요. 3승 6무 2패. 생각보다 패가 적습니다. 지금 1위 원정 1위인 웨스턴 시드니하고 이제 패가 같기 때문에 패배가 적은 편에 속하죠. 그걸 하나 믿어야 되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상성에서 보면 계속 지다가 최근에 멜버른 상대로 이제 2경기 1승 1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멜버른한테 많이 밀립니다. 근데 최근엔 어쨌든 좀 비볐다. 그리고 멜버른 시티가 최근에 홈에서 이제 5연승 6경기 무패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5경기 전승하다가 뉴캐슬 제츠한테 지면서 연패가 끊겼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드니 원정에서 이기면서 최근 5경기 6경기 4승 1무 1패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해요. 멜버른 시티. 그리고 센트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퍼스글로리를 이겨서 다행이지 그 전에 4연속 무승부 5연패 10경기 무승이었다가 11경기 만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당연히 멜버른 시티가 좋은데 하필 또 최근에 1승 1무가
오클랜드 FC 원정에서 비겼거든요. 센트럴이. 오클랜드 FC는 이제 1위 팀이잖아요. 그런 팀 상대로도 비겼다는 건 최근에 흐름을 좀 탔다는 겁니다. 퍼스글로리는 뭐 꼴찌긴 하지만. 그래서 멜버른 시티나 퍼스글로리나 배당 대비로 접근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 왜냐, 멜버른 시티가 1.35거든요. 그렇다고 언오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 패스. 자, 그 다음 또 호축입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 퍼스글로리. 뭐 퍼스글로리는 아시겠지만 꼴찌거든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최다 실점, 최소 득점. 그래서 득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2위인데 뭐 득점 차만 거의 3배 나기 때문에 뭐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원정 1승, 유일하게 이제 한 자릿수 득점팀. 그래서 퍼스글로리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뭐 득실까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성에서도 원정 가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5승 1무거든요.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5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 성적이 안 좋냐? 4연승 중 4경기 다 다득점, 최소 3골, 많으면 6골. 근데 퍼스글로리 지금 3경기 연속 3, 3, 4 10골을 먹혔어요. 3경기에.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웨스턴 유나이티드 승 봅니다. 마인까지 봐요. 1마인. 그래서 갈 거면 1마인으로 가야 된다. 일반승이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퍼스글로리 최근에 뭐 실점률 생각하면은 웨스턴 유나이티드의 득점력도 그렇고, 언어 보면 무조건 3.5라도 오버 갈 텐데 승 1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러면 이제 2시 경기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맞나? 아니구나. 이게 중간에 2경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까 인천까지가 2시 경기고 여기부터 3시 경기네. 나머지 김천상무부터 5경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김천상무. 그 와중에 인천이 배당이 좀 빠졌더라고요. 자, 김천상무하고 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천상무가 최근 대구한테 진 적은 없어요. 한 5, 6년 동안. 그래서 상성이 좋고, 지금 순위도 보시면은 김천상무가 2위입니다. 득실도 대구보다 좋긴 해요. 득점은 같긴 한데 실점이 달라서. 그리고 홈에서 이제 2경기긴 하지만 무패 중이고. 어쨌든 모든 게 다 근소하게 김천상무가 좋습니다. 최근 5경기 무패, 3승 2무. 그리고 최근 실점이 좀 적어요. 4경기 연속. 4경기 연속은 아니고 4경기 중 3경기가 무실점이기 때문에 이 대구의 흐름보단 좋다. 왜냐면 대구는 초반 흐름이 좋았거든요. 2승 1무. 최근 3연패 중이라. 물론 이제 다 한 골 차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흐름을 탄 김천상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김천상무 승무 봅니다. 다만 대구가 4연패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김천상무도 첫 경기 지고 나서 계속 무패니까 질 것 같지는 않고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 김천상무 승무로 보긴 하는데 뭔가 무승부를 좀 더 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대전 전북 가도록 할게요. 대전이 지금 1위거든요. 주민규가 대전으로 간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6골이에요. 6골. 물론 이제 공격에 부상들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뭐 골이나 어시에 관여한 선수들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5승 1무 1패, 승점 16점. 2위 김천하고도 이제 5점 차고, 득실도 유일하게 2자릿수 득점도. 물론 이제 원정에서 4승 무패라 원정이 강하긴 하거든요. 홈에서는 1승 1무 1패입니다. 근데도 어쨌든 최근에 무패 흐름이 아주 좋다. 4승 1무. 물론 그 4승 중에 원정 3연승이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2경기 무패 중이고, 어쨌든 흐름을 좀 탔습니다. 확실히 원정에 비해 홈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전북이 지난번 안양을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그 아침투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더라도 쉽게 지는 경기가 없었어요. 전북한테도 이제 전북 전북이 울산전도 이제 0대1, 강원정도 0대1이라서 뭐 아주 뭐 실점 많이 하고 졌던 그 전적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투도 결국에는 이제 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 두 경기 1승 1무예요. 대전보다는 흐름이 더 이제 무패 흐름이 길지는 않는데 좋다고 안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상성에서 전북이 좋거든요. 지금 대전이 전북 상대로 한 15년 동안 못 이겼어요. 물론 최근에는 4연속 무승부 중이라 그나마 가능성을 좀 높이긴 했는데, 이게 흐름은 확실히 대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성도 그렇고 뭔가 대전이 최근에 홈에서 보여줬던 득점력 보면은 원정에서는 대부분 다 다득점을 했는데 홈에서는 한 골 이상을 못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린다. 이것도 대전 승무 보는데 뭔가 대전이 홈에서 이기면서 연승을 할 것 같진 않고, 전북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무패 흐름이라, 그리고 대전 그 공격 쪽에 이제 뭐 부상 여부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전북도 퇴장도 있고 부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비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거는 차라리 언어보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 지금 홈에서, 그리고 전북도 원정에서 많은 득점을 못 하니까, 이 대전이 득점력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지만 대부분 다 원정 득점이었다는 거 생각하면 언더 가고 싶긴 해요. 다만 아직 이제 데이터가 3경기고 확실히 이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흐름은 대전승 보고 이제 언더 쪽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건 뭐 무나 이제 오버 쪽인데, 이게 또 무 가려니까 좀 그렇고 언어보도 참 애매하고, 일단 대전 승무 쪽으로 봅니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대전을 응원하거나 대전에 이제 뭔가 더 치고 달리는 느낌을 보려면 대전 승을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전 승무 봅니다. 대전이 질 것 같진 않아요. 부산 전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자, 부산 인천전에 아쉽게 비겼죠. 퇴장 이후에 PK 주고 그래서 연승 중이었는데 연승은 끊겼지만 3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원정 연패, 컵대회 포함 연패인데 컵대회 빼면은 사실 원정 처음 진 거죠. 그래서 이 전남도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부산도 득실도 비슷하고, 그리고 부산의 홈이나 전남의, 근데 전남이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였어요. 아마 전부 원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홈에서 한 경기도 안 했어요, 전남이. 오늘도 원정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원정 성적이 워낙 좋은 팀이에요. 그 전에 이제 무패를 계속 했었고 4경기 연속. 그래서 부산도 잘하긴 하는데 지난번 수원 삼성전도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고 무승부 유력하게 봅니다. 요거. 그렇다고 전남 프레임 가기에는, 글쎄 부산이 홈이라서, 물론 부산이 홈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지난번 이제 퇴장도 있었고 득점력으로 보면 전남이 확실히 유리하긴 한 것 같거든요. 전남 프렌을 가야 되나 이거? 잠시만요. 원정에 7득에 5실점이라 오랜만에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무승부가 유력하긴 한데 프렌 볼게요. 자, 애들레이하고 시드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애들레이하고 시드니, 얘네는 순위가 엇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승점이 3점, 딱 한 경기 차인데 득실은 시드니가 좋습니다. 승점이 밀리긴 하지만 10골 이상이나 실점이 적고, 뭐 득점은 뭐 애들레이가 뭐
한 2골 정도 앞서고 있죠. 근데 일단 애들레이가 홈에서 3승 5무 3패, 시드니가 원정 3승 4무 3패. 얘네 특이점이 승패도 비슷한데 득실이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레이가 22골을 넣고 있는데 22골을 실점합니다. 홈에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시드니도 홈 그 원정에서 13골 넣고 있는데 13골 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게 둘이 같은 게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애들레이 같은 경우 시드니 상대로 최근 홈에서 막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뭐 최근에야 뭐 1승 1무긴 한데 그 전에 몇 번 진 적도 있고,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레이가 이제 요새 문제는 승리가 없다. 2월 초에 이후에 지금 6경기 2무 4패고, 그리고 뭐 오클랜드 FC 4대4 비긴 적도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실점이 너무 많아요. 뭐 그때 4대4 비겼지만 4실점, 그리고 메가서한테도 4득점 했지만 5실점, 멜버른 빅토리 원정도 3득점 했지만 5실점. 그래서 언오버 보면은 오버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뭐 주말에 한해서 언오버나 뭐 핸디가 이제 뭐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핸디도 지금 어제도 해축도 한정적이었고 언오버도 없었고, 오늘도 이제 언오버는 국내 경기랑 그 요꼬마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낮 경기는, 그래서 언오버가 없다. 그래서 결국 승패로 가야 되는데, 시드니도 지금 보면은 전북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죠, 아침에서. 그래서 아침 경기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라이언시티 원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최근 시드니가 그 5경기 무패였거든요. 멜버른한테 이제 지면서 오랜만에 진 건데, 흐름은 시드니가 좀 더 좋은데, 이게 뭔가 애들레이도 뭐 다득점 하더라도 그 대량 실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드니 프렌을 가기에는, 물론 시드니가 흐름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게 참 고민이 되네. 잠깐만요. 시드니 프렌 다음 일정이 있는데, 라이언시티,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근데 실점이 적어서 득점은 부족하지만 그래, 실점으로 가죠. 시드니 프렌 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막 무승부 봤던 경기들도 있어서 뭐 프렌 보지만 부산도 마찬가지고 애들레이도 마찬가지고 비길 가능성 커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능성 높은 프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요게 7시 유일하게 좀 떨어져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해축도 마지막 경기, 미축도 마지막 경기, 낮 경기도 마지막 경기, 항상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분석은 해야겠죠. 자, 수원FC 포항하고의 이제 상대 전적을 보면은 최근에 무가 많다. 근데 이게 홈 원정 포함해서 그렇고, 최근 홈에서는 포항을 몇 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구세 정도? 야구세 정도고. 자, 일단 수원FC가 지금 꼴찌고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이제 K리그 1에서 1승 없는 팀이거든요. 3무 3패. 득점도 2득점밖에 안 되고. 예전에 그 실점 많아도 득점 많았던 그 수원FC의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홈에서 2경기 무승부 중이에요. 1승 1무. 그리고 포항은 원정 1승 1무 1패. 근데 이게 리그 초반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1승이 없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수원FC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이 좀 최근에 적어요. 그래서 4경기 연속 언더고, 뭐 서울, 울산하고도 다 0대0,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제주한테 지긴 했지만 홈 성적만 놓고 보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리그 이제 아챔을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빡셌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챔도 뭐 최근까지 한 것도 아니고 리그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어찌 보면 2패 뒤에 2무였는데
연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무가 무패 흐름으로 가는 거기에 포함된 거죠. 4경기 그 무패 중. 그리고 광주 원정 잡고 지난번 울산. 광주 경기가 좀 지저분했죠. 지저분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첫 승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간 상황인데, 어쨌든 수원 FC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홈이라서. 아무리 광주 포항이 흐름을 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언오버가 있어서 좀 고민됩니다. 이게 포항이 3연승까지 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수원이 어쨌든 뭐 원정 제외하고 홈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수원 FC 언오버는 수원 FC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는데, 포항이 오버페이스가 좀 있어서 수원 FC 풀엔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배당 괜찮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시간대별로 묶어서 가도 되고, 뭐 고배당 위주로 묶어서 가도 되고, 오늘 낮 경기 조합은 뭐 확실한 게 있으면은 뭐 3경기 이하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뭐 2경기만 가셔도 되고, 뭐 해축보다 비중이 낮다고 무조건 4경기 5경기 묶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저번에 갔던 그 미축처럼 뭐 3경기씩 묶어서 나눠서 가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 또 묶어서 뭐 다폴더로 노려도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폴더를 간다, 뭐 많은 경기를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두 조합만 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 여러 조합을 가서 이제 결국엔 적중 확률을 높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한두 조합 가서 그것만 틀리고 만약에 뭐 나머지 경기들이 적중을 하면은 조합을 못 간 적중 경기들이, 그러면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나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낮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해축 한 4시, 늦으면 한 5시, 뭐 상황 보고 좀 빠르면 뭐 4시 전에 올 수도 있고요. 아마 거의 4시, 5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해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축도 아마 같이 보고 올 생각인데,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미축을 못 하기 때문에, 미축까지 하고 하려면 한 5시? 어쨌든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